최근에 저랑 만난 친구들이 저한테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 있어요. 바이올린은 언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렇게 꾸준히 하세요?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죠. 어떤 생각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직장인TV의 김차장입니다. 아까 영상을 찍었는데 바이올린을 왜 배우느냐에 대해서 또 많이들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바이올린을 왜 배우느냐 바빠 죽겠는데 음,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되고 싶은 대로 된다라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해요. 이 되고 싶은 대로 된다 이게 뭐 마음만 먹으면 아무거나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제 어릴 때 읽었던 꿈꾸는 다락방에서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라는 컨셉을 제가 살면서 많이 정말 그렇게 된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이걸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 R은 VD라고 해서 Reality는 Vivid Dream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그걸 이제 제 워딩으로 바꾼 거죠. 되고 싶은 대로 된다. 되고 싶은 대로 된다. 사실 그래서 살면서 생각해 보면 되기로 마음을 먹고 정말 그렇게 될 거야. 된다. 나 이렇게 되고 싶어. 나 이렇게 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니까 그렇게 됐던 게 되게 많아요. 뭐 지금 첫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던 것도 그렇고 원서를 많이 쓰지도 않고 그냥 거기 한 군데 썼거든요. 뭐 그런 거. 예, 지방에서 영업을 하다가 서울에 발령이 나서 서울에서 일을 하면서 뭐 마케팅 경험을 가지게 된 거, 이런 것도 정말 지방에서 나고 자랐던 사람으로서 되게 서울에 가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진짜 서울에 가고 싶었는데, 그게 대학을 서울에 학교를 못 가고, 이제 지방 대학으로 가다 보니까 계속 거기 살게 된 거죠. 정말 서울에서 살고 싶었는데, 이제 취업을 했더니 너가 나고 자란 곳이 대구니까 그럼 대구 경북 지역 담당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취업을 했는데도 대구를 못 벗어났던 거예요. 아 정말 서울에서 일해보고 싶고 서울에서 더 큰 물에서 놀아보고 싶고 제 상사에게도 계속 어필을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겠냐 이런 것들을 계속 탐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에 기회가 돼서 왔고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지금 제가 딸, 아들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나는 결혼해서 딸, 아들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강아지도 한 마리 키우고 싶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고 책도 쓰고 싶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되고 싶은 대로 되는 거를 많이 겪어요. 이제 꿈꾸는 다락방에서 읽었던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를 저는 제 워딩이 되고 싶은 대로 된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고 그럼 지금 시점에서 아까 회사도 그만둬봤고 건강도 잃어봤고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가 되고 싶은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제가 집이 신촌 근처라서 주말에 이렇게 신촌 나가보면 버스킹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뭐 마술을 하기도 하고 공연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뭐 피아노 연주, 바이올린 연주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이 나오시거든요. 그럼 저는 그 50대의 스냅샷이 배 나오고 뚱뚱하고 누가 봐도 아저씨, 이제 할아버지로 넘어가는 그런 아저씨의 50대 말고 제가 꿈꾸는 제 50대의 모습은 뭐 나이 살은 속일 수가 없겠죠. 하지만 엄청 핏하고 건강하고 일단 운동화가 하얀색 백포스, 나이키 에어포스 있잖아요. 나이키 하얀색 신발. 나이키 백포스에 청바지를 입고 위에 있는 셔츠에 자켓을 입은 상태에서 지금 머리가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머리숱도 좀 유지를 하고 뭐 많이 빠졌으면 모자라도 하나 써야겠죠. 중저모를 쓰던 뭘 쓰던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주말에 굉장히 날씨가 좋은 날에 바이올린 버스킹을 하는 게 제 50대의 모습이에요. 이미 정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제가 되고 싶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바이올린을 배운다인 거죠. 지금 이제 마흔이니까 50까지 10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제 바이올린 영상을 보신 분들이 그 댓글들 보면 아무 말 없이 크크크크 이런 댓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력을 가지고 영상을 올리냐 뭐 이런 의도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고 10년 뒤에 지금부터 제가 잘하는 게 꾸준히 하는 걸 되게 잘하기 때문에 10년 뒤에는 신촌에서 50대에 나이키 백포스에 청바지에 위에 자켓을 입고 바이올린 버스킹을 하는 게 제 모습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나가면 버스킹이라는 게 어쨌든 연주를 하고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면 그 대가로 그걸 본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돈을 받잖아요. 근데 그 돈을 뭐 제가 50대에 돈 벌려고 나가면 좀 그럴 것 같고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그 앞에서 버스킹을 하고 돈을 받아야죠. 돈을 받을 때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내는 분들도 있을 거고 5,000원 낼 수도 있고 10,000원 낼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겠죠. 돈 받는다 그러면 도망가는 분들 많더라고요.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렇게 수금을 쭉 해서 거둔 돈을 가지고 제가 뭐 생계 때문에 버스킹을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게 수금을 한 다음에 제 돈 좀 보태가지고 한 번 공연을 하면 10만 원을 맞춰가지고 제 실력이 뛰어나서 8만 원을 걷었다. 8만 원을 걷었다. 그러면 2만 원을 더 보태서 1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실력이 부족해. 그래서 막 걷어봤더니 1,000원만 거친 거예요. 그러면 제 돈 9만 9천 원을 보태가지고 10만 원을 도네이션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제 모습이에요. 50세의 김 차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그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바이올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10년 뒤가 어떻게 될 줄 알고 모르죠. 근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래서 하고 있고 뭔가 배우세요, 열심히 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저랑 밥 먹으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바이올린 배우는 거 안 어려워요? 그렇게 꾸준히 하는 거 안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워요. 손가락도 아프고 이게 관절이 굳어가지고 손가락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그래요. 조금만 하면 여기 막 쇄골뼈 아프고 막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10년 동안 꾸준히 하면 뭐가 돼도 되겠죠. 제가 뭐 대회를 나가서 콩쿠르를 우승하고 뭐 이런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의외로 이야기를 해보면 10년 뒤에 네 모습이 어떨 것 같아? 사실 이 질문은 입사 면접 볼 때 많이 물어보잖아요. 5년 뒤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5년 뒤에 당신의 모습은 뭐예요? 뭐 그래서 그 모습을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면접 때 다 물어봐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뭐 영업하는 친구들 아니면 마케팅하는 친구들 5년 뒤에 저는 영업부 팀장이 되어 있고 싶습니다. 저는 5년 뒤에 마케팅 팀장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이 회사의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전체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보고 싶고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에 뭐 힘을 쓰고 싶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건 이제 회사에서의 자기의 꿈을 물어보는 거고 자기 회사에서의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을 물어보는 거고 그거 말고 회사에서의 내 모습 말고 더 중요한 내 삶에서 나의 모습, 내 삶에서 어떤 특정 시점의 나의 모습이 어떠냐? 만약에 30대라면 나이 40에 네 모습이 어떨 것 같냐? 혹은 40대라면 나이 50에 너는 뭐 하고 있을래? 혹은 60대, 70대에는 어떤 모습일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실제로 이건 제가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런 거 물어봤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미리 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사람들이 질문을 받으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질문을 받고 바로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하고 질문을 받고 나서 생각을 시작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평소에 어떤 모습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이야기를 할 테고 그게 아니라면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생각을 시작할 거니까 늦죠. 너무 치열한 삶을 살아서 뭐 1년 뒤, 뭐 아니 한 달 뒤, 일주일 뒤에 내 모습도 지금 상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살 거야 이런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게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뒤에 내 모습을 딱 정해놓고 나면 지금부터 1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배워야 되고 어떤 운동을 해야 되고 건강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영양제는 뭘 먹어야 되고 영어를 배워야 될지 스페인어를 배워야 될지 뭐 와인 관련돼 가지고 소믈리에를 한번 공부를 해볼지 그런 것들에 대한 플랜이 나오니까 10년 뒤 어떤 특정 시점을 딱 정해놓고 그때의 내 모습, 내가 되고 싶은 내 모습을 정말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고 그 상상해본 모습을 어떻게 이루어 갈지에 대해서는 한번 천천히 하지만 치밀하고 자세하고 생생하게 생각을 해보는 게 결국 되고 싶은 모습으로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제 저랑 밥 먹으면서 많이 해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저랑 밥 먹는 분들은 제가 이 얘기를 또 할 텐데 좋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이야기들 하고 하면 좋으니까 제가 다른 분들하고 만나면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에서 또 영감을 받기도 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막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를 했더니 저와 같이 밥을 먹었던 경진이 실명을 이야기해야지. 경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님, 그거는 바로 시간의 밀도라는 컨셉 아닙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주저리 길게 풀던 거를 그 친구가 한마디로 정리를 딱 해주더라고요. 시간의 밀도다. 그래서 그 시간의 밀도라는 컨셉이 맞는 것 같아요. 시간을 어영부영 쓰지 않고 시간을 땅땅하게 밀도 있게 쓰는 그게 제가 시간을 쓰는 방법인 것 같고 이렇게 제가 주저리 길게 이야기했지만 그걸 한마디로 정리해준 경진이에게 고맙고 이 표현은 내가 좀 쓸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루와 일주일의 시간의 밀도를 꽝꽝하게 채우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맨날 집에서 이야기하다가 차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아요. 목소리를 키워도 애들이 방문을 벌컥 안 열고 들어오고 이런 것들 아주 좋아서 종종 차를 제가 쓸 수 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영상을 몰래 몰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제가 1000명 구독자를 갈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공유 좀 해주시면 이 구독자가 느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바이올린을 꾸준히 하는 이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거 먼저 잘 챙기시고요. 직장인 TV의 김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